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95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정책 모니터팀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네, 꾸벅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박채린 활동가와 함께 지난 한 주부터 이번 주까지 좀 짚어보는 미디어 이슈 브리핑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 좀 뜨거운 감자로 올랐던 언론계 이슈들입니다. 특히 2개 정도는 한 정치권이랑 연결된 사안인데, 첫 번째는 일명 김영란법,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제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김영란법을 한시적 완화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농축수산물 그리고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 상향이 되는 건데요. 왜 권익위가 이 김영란법 완화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 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러는 거겠죠? 네, 뭐 예상하신 대로인데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5일 금요일 날 이제 개정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예측하신 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곳에서 요구가 있었어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권익위 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20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정치권의 압박도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인상을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향 요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20년 추석에도 한 차례 일시적으로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이 법이 처음 시행이 됐는데, 첫 시행 당시에는 농축산품 선물이라고 해도 5만 원만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한 차례 올려서 10만 원까지 가능해진 거예요? 네, 2018년에 개정을 해서 10만 원이 됐고, 이제 2020년 추석 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20만 원을 상향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 거죠. 그래서 매번 예외가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명절 때마다 김영란법과 관련된 이런 논란을 계속 겪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분명히 추석 때도 엄청 경론 끝에 이번 한 번만 김영란법 완화를 해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20만 원까지 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번에도 너무 힘들어서 금액을 좀 상향을 했다, 뭐 이해를 해달라, 요렇게 좀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오해하시기 되게 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저와 박채린 활동가 같은 분들이 우리 가족들한테 설 선물로 10만 원까지 가능했던 게 20만 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김영란법 대상자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좀 이거를 제대로 짚어주었을지, 좀 기사들이 어떻게 나왔길래 오늘 박채린 활동가가 미디어 이슈 브리핑에 좀 이야기를 같이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나래 활동가가 지적하신 것처럼 딱 그 대상자를 오해하기 좋게 제목을 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온라인판 기사인데요. 설에 김영란법 완화하나, 고향 못 가는데 선물이라도 보내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월 7일자 기사고요. 그러니까 제목만 봤을 때는 김영란법을 완화해줘야지 고향에 좀 더 좋은 선물을 보낼 수 있을 이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제목을 쓴 것이죠. 그런데 지적해 주셨듯이 대상자는 공직자나 언론인이나 교사에 국한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보도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1월 7일부터 이제 오늘 오전, 18일 오늘 오전까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김영란법을 쳐서 검색을 해보고 또 지명 기사도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비판의 목소리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상향하게 됐다라는 단편적인 사실만 언급한 기사. 건조하게 스트레이트로 내보내는 보도들. 그래서 거의 MBC가 설 선물 20만 원 허용, 김영란법 무색이라는 제목으로 약간 비판의 뜻이 조금 담긴 그런 기사를 한 건 정도 썼고요. 그 외에는 사실 비판을 하거나 다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확인해 봐야 될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대해서 검증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런 것을 하는 언론은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단순적으로 물론 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우리 뭐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했으면은 스트레이트 보도할 수 있는 건데 좀 박채린 활동가 말대로 이게 분명 비판해볼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명절만 되면은 김영란법을 자꾸 이렇게 상향 조치를 해주는 것이 뭐 농수축산물에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지점을 좀 비판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MBC도 제목은 그렇게 뽑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뭐 엄청 이렇게 분석한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아가지고 맞아요. 좀 이런 내용을 정리해본 기사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번에 김영란법이 이렇게 상향 완화 조치가 되게 되면은 뭐 내수 경제 활성화라든지 혹은 뭐 농소산계 노동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지점을 정말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땐 뭐 그런 보도를 좀 찾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관련해서 이제 JTBC 보도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선물가액이 상향하면서 언론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지난해 추석에도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더니 이제 매출이 7% 올랐더라. 그러니까 도움이 됐다. 네, 농축산물 선물 매출이 7% 올랐다더라 해서 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JTBC가 좀 여러모로 좀 뜯어봤어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적한 부분은 이제 정치인들 말대로라면은 김영란법에 묶여있던,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묶여있던 거를 20만 원으로 풀어준 덕분이라면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선물의 매출이 오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제 20만 원 상향 조치와는 관계없는 5만 원에서 10만 원 또는 20만 원이 넘는 선물 매출이 더 늘어난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네. 이제 추석 선물 예약을 12월 정도부터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12월부터 최근 7일까지의 네. 마트 매출을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이제 네. 김영란법 풀기 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했더니 이제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김영란법 상향이라는 뭔가 완화 조치와 상관없이 네. 이미 선물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제 전년 대비 확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20만 원이 넘는 선물 매출이 늘어난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도 못 가니까 선물이라도 좋은 거 보내자. 얼굴을 못 보는 대신 좀 비싼 선물을 사서 보내자는 분위기가 매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치인이나 언론이 얘기했던 7%가 네. 김영란법 완화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김영란법을 약간 번복하고 예외를 둘 정도로 그 정도의 효과는 아니었다라고. 좀 약간 근거가 부실하다라는 입장에서 JTBC가 이렇게 통계 수치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 보도에 대해서 이제 좀 반박하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어민 신문에서 농어민 신문. 네, 농어민 신문에서 JTBC 보도에 대해서 약간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요? 말씀드리면 JTBC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만 원 상향과 상관없이 선물이 추석 때 많이 팔렸더라. 그러니까 추석 시즌에 딱 추석 때 20만 원 이상의 상품이 많이 팔렸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농어민 신문은 이제 그런 단체 주문, 공무원들에게 주는 그런 단체 주문은 한 달 전에 보통 다 예약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명절 한 달 이전에 단체 주문 수요가 몰리는 골든 타임인데 이제 매출을 따지려면은 최소한 한 달 전에 판매량을 따져봤어야 한다. 그래서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JTBC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농어민 신문의 주장은 그 JTBC가 이야기하는 기간이 과연 적기였느냐에 대한 좀 그런 지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20만 원 상향 조치와는 상관없는 5만 원에서 10만 원, 20만 원이 넘는 선물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JTBC는 그거를 추석 시즌에만 그 매출을 따진 거예요. 근데 이제 농어민 신문은 보통 공무원한테 보내는 그런 건 한 달 전에 이미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 추석 시즌에 매출을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매출을 따졌어야 한다. 근데 한 달 전에 매출을 따져보면은 이제 농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정도로 매출이 올랐다라고 농어민 신문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농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라는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두 보도를 소개하면서 한 번 더 짚고
짚고 싶었던 점은 이제 대부분의 다른 언론들은 7% 매출 올랐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 두 매체는 이게 정말 그러한가를 좀 여러 측면에서 한번 따져보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더 중요한 게 이게 농축수산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좀 무시해도 돼. 막 어쩔 수 없어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같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텐데 근데 김영란법의 가치라는 게 다 우리가 공감해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력화시킬 만큼 이것을 상향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려면 여러모로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JTBC나 농어민 신문 외에는 이거를 좀 따져보려는 보도가 좀 부족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 실은 뭐 제가 박채린 활동가가 좀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1월 15일 금요일에 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차차 네. 이 김영란법 완화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뭐 근거를 찾아보면서 정말 뭐 왜냐면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국민의힘이나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다 여야 관계없이 그 김영란법을 완화하자라는 뭐 발의안을 내는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개정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는 기사가 좀 앞으로 나오기를 기대해보고요.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도 될까요? 네.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이것도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월성 원전. 이거 월성 어렵더라고요. 너무 제가 오죽하면은 제가 자료조사하다가 채린님이 이거 나중에 보고서 써가지고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랬다니까요. 너무 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좀 이게 이야기를 꼭 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져왔는데 월성원전 저는 실은 이게 지금 1호기 얘기잖아요. 근데 월성원전 1호기가 이미 폐쇄나 영구정지가 결정이 됐는데 왜 자꾸 또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시작된 거는 이제 포항 MBC 등 지역 언론사랑 이제 한겨레가 네. 한수원 자체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논란이 시작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를 검사를 했더니 삼중수소가 기준치보다 높은 수치로 검출됐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삼중수소가 뭔데요?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뭐냐면요. 방사성 물질의 하나인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대표적인 그런 방사성 물질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체내에 축적이 되면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유출량이 뭐 위험한 수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언론별로 좀 말이 달라가지고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사성 물질 유출을 막는 내부 물질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이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월성 원전이 82년도에 첫 가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30년, 설계 수명 30년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2012년도에 가동 중단이 됐어야 해요. 네. 근데 이제 내부 보수나 설계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제 10년 정도 재가동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중단하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재가동 승인이 취소 판결이 났고 네. 이제 2019년에 영구 폐쇄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야 갈등이 좀 더해지면서 정쟁화 조짐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 이제 폐쇄에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야당을 중심으로 뭐 폐쇄가 정치적으로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뭐 주장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노후 원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야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좀 많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좀 확인이 된 거는 삼중수소가 검출이 됐다라는 게 지금 팩트로 확인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삼중수소 관련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매체별로 지금 이야기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삼중수소가 검출된 거는 사실인데 이게 위험한 정도냐 아니냐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당장 중요한 건 팩트체크라고 보는데 그래서 MBC랑 한겨레가 좀 우선 이 삼중수소 검출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선일보도 팩트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들의 조선일보의 입장을 그냥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은 월성 원전의 삼중수소 유출이 난 건 맞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님에도 이제 뭐 그런 언론들이 너무 이제 호들갑을 떤다는 취지로 이제 팩트체크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채린 활동가는 이제 조선일보의
이 팩트 체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오늘 이슈로 가져오신 건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선일보 팩트체크가 뭐 맞다 틀렸다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직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더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사를 볼 때 이게 출처가 어딘지, 그다음에 뭐 어디서 받아쓰기만 한 건 아닌지라는 정도로 이게 얼만큼 그 보도를 믿을 수 있는지는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해보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좀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의 팩트체크와 그다음 한겨레의 팩트체크를 한번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좋습니다. 믿을 만한가 이렇게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더 많이 위험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제 한겨레와 조선이 같았어요. 둘 다 자연계에도 존재한다. 삼중수소라는 건 자연계에도 존재를 한다. 그렇다면은 자연계에 존재한다고 해서 안 위험한가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계에 존재한다라고만 얘기를 했고요.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기는 하지만 월성 원전 주변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농도가 상당히 높다.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문가 발언을 근거로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논문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5개 국립측정소에서 관측된 삼중수소의 평균을 이제 논문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이 평균과 월성 원전 주변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평균보다 100배에서 1000배가 더 높다. 이 부분도 한겨레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지점도 확인을 했고 또 더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부지 내부의 고인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문제 없다라는 건 조선일보가 말한 건가요? 그런 의혹이 나왔어요. 아니, 조선일보도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결론은 문제가 없다인데 네. 이제 그 삼중수소가 발견된 게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지하 배수관 맨홀에 고인물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그 지점이 이제 원전의 좀 경계예요. 그러니까 원전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있는 지하 배관 맨홀에서 나온 건데 네.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정범진 교수라는 분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정범진 교수가 뭐가 전공인 분이에요?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의 발언을 근거로 한 거고요. 이분은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이라고 여기 부회장이라고 찾아보니까 나래 활동가가 빠르게 검색을 해주셨어요. 네, 뭐 여기 찾아보니까 이분의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조선일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경계선에서 발견이 됐어도 71만 베크렐 정도가 나온 거면은 그 기준 7을 넘어선 거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조선일보는 내부에 불과하고 그거를 다 이제 희석시켜서 다시 배출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근데 반면에 한겨레는 뭐라 그래요? 그럼 한겨레는 뭐라고 했냐면 사실 그 배수구는 비계획적 방출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부 외부 상관없이 어쨌든 거기로 배출되면 안 되는 곳인데 거기에서 발견이 됐으니 문제다. 발견된 곳부터가 문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법에 따르면은 원래 정해져 있지 않은 배수구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은 원자력법에 따른 운영기술 지침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겨레는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두 매체가 공동적으로 팩트 체크했던 게 월성 주변 지역 주민의 연 피폭량이 바나나 6개 섭취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크게 문제 없다라는 주장이 있고 이제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잘못된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용훈 카이스트 공과대학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이제 월성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간 방사성 피폭량은 바나나 6개나 멸치 1g을 섭취하는 양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많지 않다. 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겨레는 삼중수소를 바나나나 멸치 속에 든 칼륨과 동일 선상에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칼륨은 몸 밖으로, 그러니까 바나나나 멸치에 든 칼륨은 몸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만
삼중수소는 대사 과정을 통해 탄수화물 등으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 몸의 조직과 DNA 조직과 결합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히 바나나나 멸치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 이제 전문가 발언도 덧붙였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한겨레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의 발언의 출처가 어딘지도 한번 찾아보고 추가로 다른 전문가에게 한 번 더 질의를 해서 이런 결과를 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선이 맞는지 한겨레가 맞는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페북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되게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뭐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지점이지만 네. 두 군데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둘 다 전문가의 발언을 가지고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바나나 6개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인데 뭐 그렇게 몸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고 한겨레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라는 전문가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뭐 또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 게 조선일보의 팩트체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했으면 어쨌거나 오보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확실한 오보가 하나 있었는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팩트체크에서 이제 삼중수소 유출 사실이 한수원이 은폐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한수원은 이미 뭐 규제 당국에 다 얘기를 했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렸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게 한수원의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과 달랐어요. 그래서 한수원이 그 부분을 정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게는 삼중수소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선일보가 바로 잡습니다. 네. 코너에서 이제 오보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어요. 인정은 했네요. 네. 한수원이 지역 주민에게 알린 것은 삼중수소 유출이 아니라 사실 다른 차수막 손상, 차수막이라는 그 방사능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외부 내부 시설. 네. 그것이 손상됐고 그것을 보수할 것이다를 지역 주민에게 알렸지 삼중수소 유출 사실은 사실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조선일보는 한수원의 말만 초반에 듣고 둘 다 차수막 손상과 삼중수소 유출까지 둘 다 지역 주민에게 알렸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는 바로 잡습니다 해서 우리는 한수원 얘기 듣고 이렇게 썼는데 한수원이 이렇게 정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린다. 이런 식으로 바로 잡습니다. 네, 썼습니다. 약간 유체이탈 같기도 하고. 네, 저도 보면서 우리는 잘못 없고 한수원이 잘못 말해서 정정을 한 거야. 요 정도로 그런 읽혀서. 느낌이잖아요. 한수원에서 분명히 처음에 다 주민들한테 전달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한수원이 자기네가 잘못 말했다고 우리한테 말해줘서 걔네 입장 받아서 우리도 바로 잡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유체이탈 합법으로 바로 잡습니다를 시행한 게 아닌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조선일보의 팩트체크에 있어서 약간 신뢰하기가 좀 쉽지 않다. 좀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이 한수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KBS 방송 보도를 통해서도 좀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월성원전 어렵다 했던 게 아직 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할 지점들이 많고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디에 말을 신뢰할 수 있을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모니터 보고서로 쓰세요. 그래가지고 좀 딥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왜 막 말없이 웃기만. 아니요, 좋아서요. 네, 할 거리가 생겼다. 네네, 좀 부탁드립니다. 월성원전 좀 할 얘기가 많아요. 뭐 이거는 좀 취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거 월성원전 관련해서 할 이야기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확인을 통해서 그래서 안전한 거냐 아닌 거냐 삼중수소가 검출이 됐는데 이게 얼만큼 문제인 거냐가 궁금한 건데 언론이 좀 관심 갖고 있는 측면은 다른 방향이란 말이에요? 네, 좀 약간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들이 꽤 보였는데요. 네. 먼저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 14일 사설입니다. 이번엔 월성 원전 괴담 몰이 경제성 조작 덮으려는 꼼수.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광우병이나 사드 괴담 몰이 같은 것을 또 시작하려는 듯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의 의혹을 밝힐 생각보다는 그것을 좀 정치적으로 좀 몰아가려는 듯한 사설이었고요. 네. 그리고 한국경제도 비슷하게 기사를 썼는데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됐다고 원전 괴담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뭐라고 썼냐면 원전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번 MBC 보도와 이에 따른 민주당의 잇따른 문제 제기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를 덮기 위한 전략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확인이 중요한 상황에서 뭔가 어떤 특정 업계의 의심이라든지 근거 없는 추측은 좀 독자로 하여금 좀 더 혼란을 부추길 수 있고 중요한 것에 눈길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좀 사실 확인이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언론들이 그거에 관심을 갖고 보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삼중수소가 그만큼 나오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하고 문제가 될 사안인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거 굉장히 이슈였는데 내복 차림의 아이가 집 밖으로 나와서 엄마를 찾았던 것. 이게 좀 시작은 SBS 단독 보도예요. 그죠? 네, 1월 9일자 SBS 보도인데요. 네.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면은 지난 8일 영하 18도 날씨에 3살짜리 아이가 내복만 입은 채 편의점 앞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아이는 하루 종일 한 끼도 챙겨 먹지 못해서 이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네. 이제 집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상습적으로 방치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네. 그리고 집안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SBS 보도가 나가고 이제 비슷한 거의 받아쓰기한 보도들이 양산이 됐고 이제 이 보도가 특히 최근에 있었던 양천구 아동 학대 사건 16개월 네,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 사람들이 더 많이 분노를 했고 그리고 아이 엄마에게 비난이 아주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국민적인 공분이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이후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아동학대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분이 크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보도가 이어지니까 굉장한 국민적 공분이 이어졌어요. 근데 분명 이 보도를 보면은 사실은 엄마가 그 어린 아이를 집에 혼자 둔다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란 말이에요. 집에 혼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들 보면은 분명 엄마의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큰 문제고 실제로 이제 친모가 아이를 9시간 정도는 혼자 놔뒀다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고 이제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제 이 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보도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었고요. 틀렸다고요? 네. 그리고 기자가 이제 드러내지 못한 이면이 존재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네. 한 끼도 챙겨 먹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오늘이 아이 엄마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찾아 먹는 간식을 늘 두는 곳에 비치를 해놨고 그걸 먹으라고 했다. 그리고 아이와 통화해서 간식 먹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아이 보호하면서 편의점에 함께 들어가던 부부 인터뷰를 했어요. 네. 당시에 그 부부가 아이가 배고프지 않을까 해서 먹을 걸 사줄게 라고 했더니 아이는 계속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굶주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굶주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른 듯하다라는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했다. 네, 이런 문장이 SBS 보도에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는 뭐라고 했냐면 쓰레기를 어질러 놓지 않고 버리려고 모아놓은 상태였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 근데 아이가 혼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질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어지러운 상태는 아니지만 청소가 안 돼 있는 등 집안 상태가 청결하진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볼 때 물론 엄마의 말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했다. 방임이나 학대로 볼 만큼은 아닌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더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원래 처음에 SBS 보도에서 3살 아이라고 나갔는데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6살, 그러니까 보통 방송으로 나갈 때는 5살 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3살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실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앞서서 박채린 활동가가 이 언론이 짚지 못했던 이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급권자면은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근로 능력이 있어서 조건부 수급
권자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자활 근로를 해야지만 수급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일제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아이를 봐야 되니까 반일제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걸 계속 어머니가 찾았다고 해요. 반만 일할 수 없느냐.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반일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머니가 찾았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JTBC 보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취재진이 이제 아이와 엄마 사이의 통화 내역을 다 보고 그다음에 아이가 팔찌를 차고 있었다고 해요. 그게 네네. 미아보호 팔찌인데 그 부분에 주목을 해서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 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을 해봤더니 총 34번의 통화가 있었다고 네네. 해요. 어머니가 아침 10시 34분에 출근을 해서 6시 반까지 퇴근까지 이제 34번의 통화가 이루어졌고 어머니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충전이 되지 않아서 1시간 정도 이제 통화가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이제 아이가 밖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초 신고한 부분은 이제 아이 팔찌가 미아 방지 팔찌였고 그리고 뭔가 학대당한 정황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또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은 사건 전날까지 아이가 등원을 했고 이제 그때도 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추가 사실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일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은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되게 가기 싫다고 막 떼를 쓰거나 했대요. 그래서 보통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쓰는데 그 긴급 돌봄 서비스는 당일날은 신청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또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방식으로 양육을 보살핌을 계속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박차련 활동가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런 사실이 있는 줄은 모르고 저도 실은 SBS 그 단독 보도 처음에 보고 저도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9시간 가까이 방치를 해 놓다니라는 점에서 좀 분노를 했는데 실은 그렇게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집중을 했어야 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어머니가 잘못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어머니 본인도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시고 방송 출연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은 좀 들어가 보면은 한부모 가정으로 지금 모자 보호시설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아이를 양육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던 와중에 반일제 근무를 알아보고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떼를 써서 집에다가 이제 두고 나왔고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아이가 편의점으로 나와서 엄마를 찾고 이러한 뭔가 사건이 일어났던 건데 어떻게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내가 그날 하루 어린이집에 그냥 반드시 보냈어야 하는데 보내지 않아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여전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한 것은 굉장히 문제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었던 좀 구조적인 문제 같은 거를 좀 짚어보면 좋았을 텐데 물론 뭐 박찬 활동가 말대로 이후에 좀 JTBC라든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한 언론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좀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머니 인터뷰를 보다 보면은 원해서 아이를 두고 간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그리고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지 아이를 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랑 계속 통화해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책이라고 해서 한 건데 그 부분이 이제 SBS를 보도를 통해서 단면만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어머니도 아이에게 더 많이 미안해졌고 아이에게도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돌봄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어머니로만 비난이 쏠려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보도가 부풀려진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보도들 좀 미디어 오늘 김예리 기자님이 그 정리한 기사들을 보니까 이거는 어머니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 신청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법한 기사들이다라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SBS 보도뿐만 아니라 이제 잘못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 모아서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볼 수 있었던 게 뭐 주기적으로 아이 학대가 이루어졌다라든 뭐 증언들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한 보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구조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고 좀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보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정해야 할 보도 이슈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정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실은 좀 이렇게 내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기사들을 좀 오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정리왕이셔요. 방 정리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참 제 방이 깨끗할 텐데. 뭐 여튼 이거 특히 뭐 김영란법 완화 조치라든지 월성원전 1호기 문제는 이번 주고 다음 주고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꾸준하게 계속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좋은 보도가 나온다면 다음에 박찬 활동가 나왔을 때 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은 오늘도 내일도 언론이 언론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할 테니 오늘 월요일 방송 함께 봐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요일 방송도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미나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하늘에서 눈이 진짜 많이 와요. 맛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니 제가 원래 10시 출근이라고 생각하고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엄청 이렇게 무섭게 했잖아요. 출근 대란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2시간 전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온 거예요. 안 막혔어. 1호선이 웬일로 잘 달려줬어. 그래가지고 여기 딱 도착하니까 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다들 눈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내린답니다. 눈을 아직 좋아하면 순수한 거래. 왜냐면 어른들은 출근길 생각하기 바빠가지고 눈치를 생각 바빠서.